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수요일 캡펀뉴스입니다. 햇살 따스한 봄날 같았던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캡펀뉴스는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들 셀란입니다. LA 한인사회의 소중한 유산이자 독립운동 사적지인 LA 흥사단 옛 건물이 보존됩니다. 한국 정부가 이 건물을 매입해 미주 한인 독립운동 기념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연준이 오늘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가 됐습니다. LA 카운티가 중소 영세 업체들을 위한 최대 $20,000 그랜트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1차로 직원 5인 미만의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중소업체 대상 신청은 23일부터 시작됩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가 2월부터 가정용 천연가스 요금을 최대 68%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FBI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델러웨어 별장을 수색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2월 1일 수요일 캡펀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LA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을 매입해 미주 한인 독립운동기념관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오늘 이 흥사당 옛 건물 매입을 위한 계약을 최종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로 사라질 뻔했던 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매입해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어제 이 건물 매입을 위한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건물은 LA 3400블럭 카탈리나 스트릿에 위치한 옛 흥사단 단소 건물로 일제강점기에 미주 한인 선조들의 독립운동 거점 역할을 해온 독립운동 사적지입니다. 국가보훈처가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해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 건물 재단장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년 광복절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흥사단 옛 본부 건물 보존은 LA 한인사회와 한인단체 그리고 한국정부가 한마음이 되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 이 건물을 역사, 문화, 교육기관이자 미주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거점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흥사단은 지난 1913년 도선 안창호 선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했으며 1915년 본부가 LA로 이전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매입한 건물은 지난 1929년 흥사단이 임대에 사용하다 1932년 모금을 통해 구입했던 건물입니다. LA 다운타운 노스 피게로아 거리에도 흥사단 건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콘도가 들어서 흔적을 찾기 힘든 상태입니다. 카탈리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은 1910년 당시 유행한 크래프트맨 스타일을 차용해 건축된 독특한 형식의 목조 건물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025년 8월 15일 이 건물이 재개관되면 LA시, 주정부, 연방정부 등의 사적지 등록을 추진해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자산이 미국의 문화유산으로도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커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연준이 오늘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금리 인상이 앞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준이 오늘 금리를 0.25%포인트 다시 인상했습니다.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연 연준은 기준금리를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리는 4.25에서 4.5%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근 16년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40년 만에 최악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마지막 14회에서 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낮추며 속도 조절에 들어가 오늘은 통상 수준인 0.25% 인상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 자체는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파월 의장은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완만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견고하다며 인플레이션은 완화했지만 여전히 상승 국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은 적정 목표 물가 상승률을 2%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연준이 성명에선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오늘은 범위를 언급해 미묘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 시기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입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LA 카운티 소규모 영세 업체들과 중소업체들을 위한 그랜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영세 업체들은 최대 $2,500, 중소업체들은 최대 $20,000 무상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신청 방법과 자격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LA 카운티가 중소 영세업체들에게 최대 $20,000의 그랜트를 지원하는 Economic Opportunity Grant EOG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1단계로 연수입 $50,000 미만 소규모 자영업체들에 대해 $2,500 지원을 시작으로 2단계에서는 연수입 $200만 미만 중소업체에 $20,000를 지원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LA 카운티 정부는 $5,400만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신청은 웹사이트 grant.lacounty.gov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LA 한인회에 오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소규모 영세 자영업체 그랜트는 연간 총 수입이 $50,000 미만인 마이크로 비즈니스가 대상이며 오는 23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2019년 과세연도의 총 수입이 $50,000 미만으로 2019년 12월 비즈니스 운영이 시작된 업체여야 하며 현재도 업체가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또 직원은 5명 미만이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스몰 비즈니스 코로나19 릴리프 그랜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은 업체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랜트는 $2,500가 제공됩니다.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랜트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15,000에서 최대 $20,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는 반드시 LA 카운티 내에 본사가 있어야 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입은 $200만 넘어서는 안 됩니다. 비영리 단체들도 2단계에서 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501c3 또는 501c6 또는 501c19에 속한 단체로 LA 카운티에 오프라인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 비영리 단체의 총 수입이 $500만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한인회는 한인 마이크로 비즈니스 업체들의 그랜트 신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비즈니스들은 2월 14일 화요일, 2월 15일 수요일 이틀 동안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한인회에 오시면 순서대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번에 LA 카운티에서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하고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한 그랜트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최소 $2,500, 많으면 $20,000까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웹사이트가 계속 애드레스가 왔다 갔다 하고 바뀌는데 제가 지금 제대로 된 그 웹사이트 애드레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리뷰를 하고 오늘 조금 전에 오전에 이 영상 이 그랜트를 신청하는 그 절차에 대한 그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 좀 재밌는 게 페이즈 1은 LA시를 포함한 LA 카운티에 있는 소규모 extremely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페이즈 2부터는 City of LA 이 제외된 unincorporated LA County만 신청이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3일 날부터 페이즈 2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LA 카운티에 있지만 LA시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페이즈 2 그랜트가 해당이 안 되시는 거를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그 1099 받으시는 기그 워커, 우버, 리프트 운전하시는 분들, 한인분들이 많으신데요. 페이즈 1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매상이 5만 불 미만이시면은 여러분들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남가주 가스 컴퍼니가 2월부터 가스 요금을 대폭 인하합니다. 최대 68% 인하할 예정이어서 가스 요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애슐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등했던 가정용 가스 요금이 마침내 내려갑니다. 남가주 가스 컴퍼니는 어제 성명에서 2월 가스 요금을 1월 대비 68% 대폭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인하 내용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남가주 가스 컴퍼니 대변인은 빠르면 2월부터 곧바로 큰 폭으로 인하된 가스 요금이 청구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남가주 가스 컴퍼니 메리엄 브라운 회장은 가스 요금이 급등했던 것은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갖는 우려와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스 컴퍼니 측은 지난 1월 천연가스 구입 비용이 지난해보다 4배 올랐으며 2018년과 비교하면 11배가 올라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가스 컴퍼니는 지난 1월 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5배 이상 폭등한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보내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 컴퍼니는 저소득 가정들을 위한 보조금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연수입이 55,500달러 미만 가구에는 일회성 보조금을 최대 100달러까지 지원합니다. 한국어 문의 전화는 800-427-0471입니다. 캐플런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FBI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델러웨어 별장을 전격 수색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델러웨어 사저 수색이 이은 것으로 FBI가 기밀문서 유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탈탈 털다시피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 특별검사에 임명된 한인 로버트 허 특검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FBI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별장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FBI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주 레호버스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바우어 변호사는 오늘 수색은 철저하고 시적절한 법무부 절차의 추가 조치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당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레호버스 별장을 수색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앞서 FBI는 워싱턴 DC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인 펜 바이든 센터와 델라웨어 웰밍턴의 사저를 수색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은 작년 11월 중간선거 직전 펜 바이든 센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지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해당 사실을 인정했고 이후 웰밍턴 자택에 대한 13시간의 수색 과정에 기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펜 바이든 센터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된 직후 FBI가 사무실을 수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모니 거지사 법무부는 한인 로버트 허 전 연방지검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독자 수사를 맡겼습니다.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이번 주부터 공식 수사에 착수합니다. FBI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은 물론 상원 의원이었을 시점의 기밀 문건 반출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집 거실에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돌진해 들어오는 상황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하와이에서 한 주민이 간발의 차이로 돌진해오는 바위에 압사당할 뻔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영상과 함께 당시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언덕에서 굴러떨어진 큰 바위 덩어리가 가정집 벽을 뚫고 들어가 집주인을 덮칠 뻔한 아슬아슬한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I heard the loud boom and apparently the boulder
passed right in front of me, Oh my God. which I didn't know. I didn't see it. All I heard was the boom and then somebody asking me if I was okay. 어제 CNN에 보도된 영상입니다. 지난 30일 하와이의 팔룰루의 한 가정집에서 잠들기 전 TV를 보려고 거실로 걸어가던 캐롤린 사사키 씨는 1.5m 크기의 바위 덩어리가 벽을 뚫고 들어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기겁을 하고 몸을 움츠려 피했습니다. 자칫하면 압사당할 수도 있었던 아슬아슬한 장면이 보안 카메라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바위 덩어리는 2층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와 거실을 가로질러 침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사키 씨는 한 발짝을 더 내디뎠으면 난 아마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사키는 살던 집을 새로 지어 입주한 지 일주일 만에 날벼락을 맞아 2층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녀는 바위 덩어리가 눈앞에서 손살같이 지나가 볼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쿵 소리를 들은 게 전부다. 잠시 뒤 누군가가 괜찮냐고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집 뒤 언덕에 놓여 있던 바위 덩어리가 왜 굴러 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민들은 인근 언덕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축 공사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캐플린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식당들을 하신 분들께 유익한 뉴스입니다. 오는 2월 8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한인 식당 업주분들을 위한 위생안전검사 세미나가 한인타운 LA 카운티 건물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LA 카운티 보건국의 수석 인스펙터인 한인 경리 씨가 강사로 나서 식당 업주들이 보건국의 헬스 인스펙션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특히 경리 수석 인스펙터는 식당 위생검사에 나가는 일선 인스펙터들을 감독하시는 분이어서 아주 현실적인 위생검사 준비 방법을 알기 쉽게 강의해 주실 겁니다. 또 KYCC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김사빈 디렉터가 나오셔서 한인 식당들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식당 업주들을 위한 세금 프로그램 강의도 있습니다. 킴앤리 CPA 펌의 파트너이신 알버트 장 CPA님이 나오셔서 한인 식당 업주들을 위한 세금 관련 프로그램 Employment Retention Credit ERC에 대한 상세한 강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인회를 비롯해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와 카운티 보건국, 캘리포니아 스몰 비즈니스 오피스, KYCC 한인 상공회의소가 함께합니다. 오는 2월 8일날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인타운 6가와 버몬트에 있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테라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립니다. 세미나가 끝나면 강사분들과 Q&A 시간도 있습니다. 궁금하셨던 것들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캐플린 뉴스 재밌게 보셨나요? 매일 유익하고 재미있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캐플린 뉴스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일 수요일 전해드리는 캐플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